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3단원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두 번째 소단원인 해안지형으로 떠나는 여행을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안지형도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내용의 순서로 흘러갈 거라는 걸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고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해안지형 단원의 투데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개의 주제로 쪼개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번 해안지형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지지형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안지형에서도 이 해안지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안지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이제 해안지형을 형성하는 주된 과정,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게 바로 주제 2번과 주제 3번이 되겠습니다. 침식으로 형성된 해안지형, 그리고 퇴적으로 형성된 해안지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는 해안지역에서의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해안지형의 소단원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이번 해안지형의 수업도 아마 앞으로 영상이 1편, 2편, 3편에서 총 3편에 걸쳐서 아마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주제 4개를 여기에 있는 이 투데이 포인트에 나와 있는 주제 1, 2, 3, 4를 총 3편에 걸쳐서, 선생님 손가락이 4시였는데 이게 아니고 3편에 걸쳐서 진행될 거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주제 1, 해안지형의 형성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해안지형의 형성 과정. 자, 해안지형의 형성 과정은 어떻게 될까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해안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지지형이라는 건 산동네, 산이 있는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일 거라고요. 그래서 산지지형은 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봤다면 해안지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안에서 형성되는 지형들일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해안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해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이 단원의 내용을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그리고 가장 시작 단계는 해안이 무엇인지부터 정의 내리는 게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해안은 어디를 해안이라고 부를까요? 이런 대답, 저런 대답, 지금 여러 대답들을 하고 있을 텐데, 하고 있죠? 이거죠. 해안은 결국 바다, 그리고 육지, 이 두 단어가 꼭 나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해안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을 거라고 선생님도 믿습니다. 자, 결국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을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아, 선생님, 이렇게 쉬운 것을 왜 굳이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지는 겁니까? 쉬운가요? 선생님은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만약 쉽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아주 좋은 거죠. 훌륭한 학생입니다. 자,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다 라는 걸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이 사진에서 해안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어디겠어요? 여기 바다가 있고 여기 육지가 있고, 그럼 결국 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이 부분이 해안이 될 거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결국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모든 공간, 이 모든 공간이 우리는 해안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해안 지형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해안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니까 해안 지형은
이것에 그냥 지형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맞습니다. 해안 지형은 그냥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해안에서 만들어진 지형을 해안 지형이라고 부른다. 선생님, 저희를 너무 무시하는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안 지형이 뭐지?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단번에 이 문장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지 않다고 다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긴급히 물어볼 겁니다. 자, 해안 지형은 해안에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조금 더 길게 풀었으면 해안이 아까 뭐였죠? 그렇죠.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해안 지형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서 형성되는 지형을 해안 지형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참 어이없네. 그렇다면 해안 지형은 어떻게 만들어져?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주제도 해안 지형의 형성 과정인 것처럼 결국 이 학생이 던지고 있는 이 어떻게, 해안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해안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벌써부터 어렵고 유식한 이런 답변을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겨우 2가지 배웠어요.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이고 해안 지형은 그 해안에서 만들어진 지형이 해안 지형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안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보세요. 결국 해안 지형은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다 있고요. 육지라고 뭐 해도 되고 뭐 땅이라고 해도 되겠죠. 땅. 그러니까 결국 바다와 땅이 있는데 이곳에서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그럼 지형은 바닷물을 지형이라고 부르진 않을 테고 이 땅에 생긴 모습을 가지고 지형이라고 부를 텐데 그럼 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좋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누구랑 함께 이루어내는 작품일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죠. 누구랑 누굽니까? 그렇죠. 바다와 육지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작품이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서 쿵짝쿵짝 하다가 만들어진다.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 이렇게 바다와 육지가 만나서 쿵짝쿵짝 하다가 해안 지형이 만들어져 라고 설명을 했더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를 엄청 비웃었습니다. 허허, 선생님이라고 앞에 서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겨우 설명하는 게 이 쿵짝쿵짝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안 지형의 형성 과정이라는 이 주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이 문장을 완성시키면 바로 이 주제의 답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완성할 것은 하나밖에 없죠. 뭐? 쿵짝쿵짝이 무엇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 해안 지형의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문장처럼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서 조금 더 문장을 첨부해 봤어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서 쿵짝쿵짝 하다가 만들어지는 지형이 해안 지형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쿵짝쿵짝이 무엇인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와 육지가 만나서 쿵짝쿵짝 한다. 과연 이 쿵짝쿵짝이 뭐냐? 바로 이것들입니다. 침식, 운반, 퇴적.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오늘 수업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쿵짝쿵짝이라는 거죠. 선생님이 처음에 쿵짝쿵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이제 제가 침식, 운반, 퇴적 이 세 가지가 바로 쿵짝쿵짝에 해당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안지형의 형성 과정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서 침식, 운반, 퇴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해안지형의 형성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뭐하러 쿵짝쿵짝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침식, 운반, 퇴적부터 얘기하면 이 나머지 문장들이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침식, 운반, 퇴적은 뭘까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침식, 운반, 퇴적이 무엇인지 다 배우고 올라왔다라고 들었습니다. 기억이 날까요 근데? 자, 기억이 안 나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침식과 운반과 퇴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건데, 앞으로 침식, 운반, 퇴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형태로 답을 하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 답을 하냐면 이렇게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침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과정이 침식입니다. 그럼 운반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과정이 운반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럼 침식이 뭐냐? 침식은 바닷물이입니다. 이 누가라는 게 결국 주어가 되겠죠. 누가 바닷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육지겠죠. 육지를 어떻게? 침식은 깎아내는 거, 깎는 걸 침식이라고 합니다. 이 깎는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혹시 사포를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표면이 까끌까끌할 때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이런 종이처럼 생긴 건데 표면이 되게 까끌까끌한 검은색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무 표면에 이렇게 문지르면 나무가 부드러워져요. 왜 부드러워지냐면 이 사포로 나무 표면을 문지르면 나무 표면이 이렇게 까끌까끌하던 것들이 다 깎여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부드러워져요. 이런 것처럼 침식은 바닷물이 육지를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사포처럼. 그게 바로 침식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근데 선생님, 그냥 침식은 바닷물이 육지를 깎는다 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거 왜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잘 봐요. 아까 우리가 해안지형을 형성하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누구랑 누구밖에 없었냐? 바다와 육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 침식, 그리고 운반, 퇴적도 결국에는 바다와 육지가 무언가를 하는 게 침식, 운반, 퇴적일 거예요. 근데 바다와 육지 둘 중에 하나는 누가에 들어갈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무엇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침식은 바닷물이 육지를 깎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운반은 누가에 누가 들어갈까요? 그렇지. 가만 생각해봐요. 바닷물이 육지를 깎았어. 그러면 깎고 나면 이 육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무언가가 있겠죠. 선생님은 이걸 그냥 수업 시간에 뿌시래기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물론 정확한 명칭은 있습니다. 침식해서 나온 퇴적물, 침식해서 나온 물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깎여 나온 것들 혹은 뿌시래기라고 잘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뿌시래기라고 시험지에 쓰시면 안 돼요. 깎여 나온 것들 혹은 침식되어 나온 것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운반은 누가? 그렇지. 여기도 바닷물이 들어갑니다. 바닷물이 무엇을? 그렇지. 침식돼서 깎여 나온 것들. 그러니까 운반은 바닷물이 깎여 나온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 그렇지. 그냥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육지를 바닷물이 이렇게 깎았어요.
그럼 이쪽에 깎여서 나와서 무언가 나와 있겠죠. 깎여 나온 것들, 이런 뿌시래기들이 있겠죠. 이걸 바닷물이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 이게 바로 운반입니다. 자, 그럼 퇴적은 뭘까요? 이것 또한 누가? 이제는 반복되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바닷물이 무엇을? 그렇지, 이 위에 있는 거 운반되어 온 것들이겠죠. 근데 그 운반되어 온 것들도 결국 뭐예요? 깎여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퇴적도 바닷물이 깎여 나온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퇴적이에요? 그렇죠. 쌓아 놓는 거죠. 쌓아 놓는 거. 여기에서 침식해서 깎여 나온 이 물질들, 이걸 바닷물이 다시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이쪽으로 바닷물이 이동하면 그 이동한 이 물질들을 다시 바닷물이 특정 지역에 쌓아 놓는 거죠. 그걸 바로 퇴적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침식과 운반과 퇴적은 따로따로 떼기보다는 결국 일련에 쭉 순환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식을 해서 깎여 나오고, 이 깎여 나온 게 이동되고, 이동돼서 어떤 지역에 쌓이고, 이게 바로 침식, 운반, 퇴적,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럼 화면을 보지 말고, 자, 침식은 그렇지, 바닷물이 육지를 깎는 거. 운반은 그렇지, 바닷물이 깎여 나온 것을 이동시키는 거. 그 다음 퇴적은 그렇지, 바닷물이 깎여 나온 것을 쌓아 놓는 거. 이게 침식, 운반, 퇴적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한 해안지형의 형성 과정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서 쿵짝쿵짝 하다가 만들어진다. 이제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바다와 육지가 만나서 침식, 운반,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을 해안지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제 1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 겨우 이제 해안지형의 형성 과정 하나 배웠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아무리 쉽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공부하고 꼼꼼하게 이건 왜 그런 거지? 그리고 조금 더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다 보면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꼼꼼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학습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고등학교 단계에 가면 결국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추론하고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아무리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어도 꼼꼼하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을 하셔야만 그때 그런 문제를 풀어내는 힘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진 않거든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안지형의 형성 과정을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해안지형은 그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서 형성되는 지형. 그런데 해안지형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결국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서 침식, 운반,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해안지형의 형성 과정입니다.